옵셋 20회 주시고 필렛으로 마감합니다. 필렛으로 마감합니다. 요렇게 마감해 주세요. 네, 요렇게 마감해 주세요. 요렇게 마감해 주시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는 안 내려오니까 트림으로 얘를 지워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마감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30에 30이었어요. 요게 30에 30이었어요, 여러분. 요거요. 30에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갖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 30에 30.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얼라인으로 붙였죠? 얼라인. 그래서 AL 엔터. 자, 여기 찍고 여기 모서리 갖다 찍고 여기 찍고 여기 갖다 찍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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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간격은 300이에요. 그래서 AR 엔터 패스. 그 다음에 여길 찍습니다. 그 다음에 300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할게요, 여러분. 하나 더 하고, 요게 펄인이라고 해서 요 징크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얘기합니다. 요 디테일하게는 조금 더 그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요게 펄인이라고 하는 받침대를 얘기합니다. 징크 받침대. 요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요 비어있는 공간만 있어도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식혀주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펄인을 그려볼 텐데요. 펄인은 20mm니까 여기서 여기 가운데에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 가운데에서 요렇게 가운데에서 직교로 붙여주세요. 직교로 붙여주시고 양쪽으로 10 그래서 옵셋 10 양쪽으로 10 10mm만 주겠습니다. 너무 두꺼워. 5mm씩만 할게요. 옵셋 5mm씩만 해서 10mm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옆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고리처럼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0mm 정도 옆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는 조금 있다가 지울게요. 이렇게 두 개 잡고 얘는 두 칸당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두 칸당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두 칸당. 그래서 얘 잡고 어레이 여기 위에 찍겠습니다. 패스 하시고 여기 위에 찍으시고 얘는 600 이렇게 600 간격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컨트롤 Z. 얘 지우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얘 지우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트림으로 요거 하나만 지워주시고 얘를 또 그러면 폭파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요 폭파시켜야 되니까 요거 지금 지웠어요? 얘를 좀 지우고 여기서 10mm만 하겠습니다. 요것만 잠깐 지우고 다시 요것만 잠깐 지우고 옵셋 10mm. 왜냐면은 트림하기 쉽게 하려고
요렇게만 해서 얘 하나만 잘라내겠습니다. 요렇게 하신 상태에서 얘를 요렇게 잡아주시고 어레이 패스에서 위에 찍어주시고 600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요거 2개 잡고 요렇게 2개 잡아 주시고 요거랑 요렇게 밑에 거 잡아 주시고 요렇게 위에 거 2개 잡아 주시고 얘를 정확하게 미러 할게요. 정확하게 미러를 수직으로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렇게만 대칭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폭파할게요. 여기 옆에 있는 거 2개는 폭파 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지워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끝부분에 있는 모서리도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야 되니까 여기도 폭파시키겠습니다. 폭파 X 트림으로 지워줍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요게 징크 지붕 모양입니다. 징크 지붕.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거 요 모양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겁니다. 보통 여기에 단열재 들어가는데 우린 단열재를 요 안쪽으로 넣을 거니까 여기는 매조질 하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를 똑같이 10mm 정도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라인을 여기 가운데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양쪽으로 5mm씩 양쪽으로 벌려주신 다음에 요 가운데 선을 잡고 지워주시고 여기 위로 트림으로 지워주신 다음에 요 아래쪽은 EX 연장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받쳐주시면 되세요. 예, 요 가운데는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다가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REC 30에 30 해주시고 30,30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마감하면 됩니다. 요 가운데를 무브로 이렇게 갖다가 붙여주시고 자, 얘도 가운데 잡고 살짝 이렇게 늘려주세요. 살짝 이렇게 겹쳐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겹쳐있는 부분은 지우시면 되세요. 요렇게까지 하시면 지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여기까지. 자,
마감선 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선 입히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 천장이라는 거, 이렇게 실내 천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천장에 어떤 용어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건축 구조를 그냥 그려보는 거니까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자, 마감선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벽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선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지붕은 끝났고 이제 파란색 중에서도 마감선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마감선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우선 이쪽부터 보시면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감선이 벽마감선이에요. 벽이 외벽도 있죠? 외벽 마감선도 있고 안쪽에 모르타르로 마감한 마감선이 또 있습니다만은 천장 위로는 마감하지 않습니다. 천장 뜯어보면 콘크리트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마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마감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정리만 하면 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20mm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0mm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20mm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엔터 20, 이쪽도 20, 이쪽도 20, 이쪽도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렛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도 필렛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요게 뭐예요? 천장선이죠? 지금 여기가 2400이잖아요. 어저께 천장 높이를 2400 했잖아요. 여기 위로는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여기를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마감선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있죠? 얘랑 얘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랑색입니다. 그래서 마감선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마감선으로 바꾸어 줍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벽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마감선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그린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린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요렇게 잘 보세요. 한번 요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절단해서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아래는 지금 노출 벽돌, 치장 벽돌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치장 벽돌이 보이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마감선이 없고요. 요 아래에 보시면 여기 테라스랑 지금 여기 부분은 모르타르잖아요. 그래서 요쪽은 마감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인면도 이렇게 옆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는 벽돌과 콘크리트가 구조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쪽도 마감을 해야 벽지를 바르죠? 그죠? 평탄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벽돌이 모두 균일하지가 않으니까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천장지도 붙이고, 벽지도 붙이고, 천장지도 붙이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양쪽으로 마감선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요. 바깥쪽 보세요. 바깥쪽은 여기는 벽돌이에요. 그래서 마감선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마감선이 파란색이니까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라인을 여기서 바깥쪽이에요. 지금 여기가 요 바깥쪽에서 20mm 튀어나가시고 쭉 아래로 내려와서 땅바닥 아래 어디까지 가요? 여기 기초 아래까지 700 아래까지 가요.
700 아래까지 마감할 거고 찍어요. 됐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노란색이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노란색이 없어요. 그래서 트림으로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선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이렇게 마감선이 있겠죠. 마감선이. 그래서 여기도 마감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옵셋 20, 여기도 20mm 마감선이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창문이 있죠. 창문 있죠, 여러분. 이 창문도 모르타르 마감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창문 붙이고 마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을 연장해 줄 거예요. 이렇게 창문 위로 모르타를 마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문 뜯어봐요. 문 뜯어보면 그 안에 전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EX 선을 연장해 주시고 요 선은 요 선은 노란색이고 요 선은 파랑색이에요. 마감선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요쪽에 보시면 바닥 아래 마감하지 않죠? 바닥은 이미 여기 20mm 마감선 들어가 있잖아요. 어저께 요거 뭐예요? 요거 딱딱한 단열재, 바닥 단열재, 그 다음에 여기 경량기포 콘크리트 50, 그리고 요거는 마감선 20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노란색이냐? 얘가 기준선이라서 그래요. 플로워 레벨. 플로워 레벨이라서 노란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원래 마감선인데 얘가 시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거 방바닥이잖아요. 방바닥. 그래서 노란색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잡고 트림으로 지워요.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마감선 요렇게 입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위로 가봅시다. 위로 가면 내벽이 있어요. 여기도 내벽이 인방 부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모르타르로 마감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요. 그래서 이쪽 내벽으로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문이 20mm 마감선 아래 붙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문 작업하고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마감선이 없어요, 문에. 그래서 양쪽으로만 20 해줘요. 옵셋 20, 양쪽으로만 20 마감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마감선으로 레이어를 바꿔주세요. 마감선으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천장 위로는 마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장 위로는 마감하지 않으니까 위에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감선을 포함해서 이제부터 기준을 잡아요. 모든 평면이나 모든 구조에서 개구부에는 마감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개구부는 막 개구부에 벽지 바르고 그러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EX 선을 연장해 주세요. 요렇게. 자, 좋습니다. 끝이에요. 여기까지. 요렇게 마감선을 입혀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천장이라는 걸, 천장 구조의 용어가 어떤지 요런 거 이렇게 보시면서 천장 구조가 어떤지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천장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천장공사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층고고요. 천고, 층고 이렇게 층고가 있고 여기에다 이런 뼈대들을 만들어서 천장 구조를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거를 단면상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용어가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요런 용어들을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반자라는 건데요. 요 반자가 천장입니다. 건축에서는. 그리고 법도 반자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반자 널 몇 미터 이상이 어디까지 포함된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반자가 천장이에요. 앞으로 반자가 천장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천장면 있죠. 천장면을 반자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장면이 요거예요. 요렇게 넓은 면, 요게 반자틀이에요. 요게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면, 천장면, 반자면 요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요거 하겠습니다. 반자틀이 뼈대예요. 뼈대, 천장 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즉 얘가 C.L 실링 레벨입니다. 천장선입니다. 천장선이 되겠죠? 얘가 천장선이 되겠죠? 지금 천장 보시고 계신 요게 CL선이 되겠죠? 좋습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순서대로 가려면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요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길 기준으로 요 위로 천장 틀이 있겠죠. 요게 천장 틀입니다. 반자틀입니다. 반자틀. 이해되셨죠? 얘가 반자틀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로 여러분들 요렇게 몰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몰딩. 옆에 보시면 이렇게 우드 몰딩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우드 몰딩이라고 합니다. 천장 몰딩이라고 하는데 얘가 반자 돌림대라고 합니다. 건축에서는 얘를 반자 돌림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자 돌림대. 여러분들 방염 기준 있죠? 방염. 불에 타지 않는 방염이라고 합니다. 요 방염 기준이 요 반자 돌림대 몇 메타 이상 규격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요 용어 있죠? 반자 돌림이 몰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자 돌림이 용어 정도만 아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이게 자, 이제 용어 설명드리고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얘가 반자면이 되겠고요. 이렇게 간격별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틀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얘가 반자 틀이 되겠고요. 이 전체적인 이 반자 틀과 반자면을 받쳐주는 수직재가 있겠죠. 여기가 지붕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지붕을 받쳐줘야 되니까, 그죠? 지붕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직재를 달대라고 합니다.
달대 요거 지붕면에서 반자트를 받치는 수직재 있죠? 지붕면에서 요 반자트를 받치는 수직재 있죠? 요거를 달대라고 합니다. 지붕면에서 반자트를 받치는 수직재를 달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붕면에 이 달대를 이 수직재가 있으면 요 지붕면을 받쳐줘야 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공중에 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달대바지라고 해요. 달대바지라고 해요. 달대바지. 요 달대바지는 반자트를 달대를 받치는 달대를 지붕면에 붙이는 부재를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 달대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콘크리트에 그냥 탁카핀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붕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주 단단한 못으로 박아야 되잖아요. 걔를 앙카라고 합니다. 앵커 볼트라고 합니다. 앵커 볼트라고 합니다. 요 앵커 볼트로 강하게 천장으로 붙여서 고정하는 거예요. 요런 걸 이제 현장에서 앙카라고도 하고요. 앵커 볼트 앙카라고도 합니다. 요거를 표현해 볼게요. 요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콘크리트나 그 다음에 지붕면에 요렇게 고정시키는 요런 볼트를 얘기합니다. 요런 거 콘크리트 기초 앵커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서 천장 구조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갈게요. 네. 요거 설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얘는 그냥 다 목재로 짠 거예요. 요 목재로 짠 거나 와이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로도 되어 있고 금속으로 되어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T바, M바 뭐 이런 거 다양합니다. 얘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에 맞춰서 단면을 그려줄 수 있을 실력까지를 2년 정도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큰 회사 가면 돼. 아주 큰 회사 가면 돼. 알겠죠?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 도면을 이렇게 안 보고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실력까지를 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시공도 한 2년 정도. 내가 이 구조를 제품을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시공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을 나한테 좀 당금질을 주실 수 있으면 이제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완벽하게 전문직이라서 저도 이거 안 보고 그렸지만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때까지가 돼야 돼.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이제 잔소리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3D를 만드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주지 마. 이 구조를 그리는 걸 자꾸 연습해. 그리고 트레이닝 하면은 더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설계적인 부분들을 적응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크리에이티브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한 달 뒤에 할 때 나는 하이엔드 가구를 좀 만지거나 홈 스타일링이나 이런
그런 쪽으로 관심이 높아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이 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 알겠죠? 거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 좋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자, 우선 얘가 CL선이에요. 요 CL선은 요겁니다. 여기 반자면이에요. 여길 기준으로 반자 틀을 만들 거예요. 요 반자 틀은 당연히 노출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45mm 정도 뼈대를 만들겠습니다. 옵셋 45. 여기가 45mm 정도 두께가 생길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옵셋 45. 여기도 45mm 정도 두께가 생길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얼마 내려올 거냐면 요 몰딩이에요, 여러분. 요 몰딩을 똑같이 그냥 45mm 정도로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얘는 그냥 몰딩이에요, 몰딩. 그래서 옵셋 45. 여기도 아래로 45mm 내리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CL선이고 여기가 천장선이고 얘는 몰딩이죠. 자, 그러면 질문 좀 할게요. 여기 실내 문 쪽으로 가셔서 이 몰딩이 구조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얘는요, 수장 공사예요. 인테리어 공사예요. 벽지 바르고 몰딩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벽지 바르고 몰딩 붙이거나 몰딩 붙이고 벽지 바르면 돼요. 알겠죠? 보통 어떻게 해요? 몰딩 붙이고 그냥 벽지 바르죠. 몰딩 붙이고 벽지 바릅니다. 그러니까 즉 미장선 안쪽으로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안을 지워주세요. 요 안을 요렇게 지워주세요. 여기는 CL선 위쪽으로는 마감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천장틀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몰딩은 마감한 이후에 붙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요. 여기도 마감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몰딩이. 그래서 트림으로 지워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처마 반자라고 검색했거든요. 요 처마 반자라고 검색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대가 있고요. 요 뼈대 위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알겠죠? 마감할게요. 자, 어디로 마감하냐? 여기로 마감하냐? 아니요. 무조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나 중심선 기준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CL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CL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에서부터 직교로 쭉 들어가서 여기까지 마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CL선이 되는 거예요. 처마 CL선. 처마 반자에서 얘는 무슨 색이에요? 얘는 인면선이에요. 흰색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기 흰색이 보일 거고 요 두께가 얼마라고, 여기 위로 마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위로 마감 없잖아요. 그래서 트림으로 얘를 지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로 45mm 줬잖아요, 우리가 여기. 그죠? 여기 반자 틀이, 처마 틀도 45mm로 그대로 짤 거예요. 그래서 옵셋 45. 여기서 45mm 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마감이 돼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만들게요. 이제 반자 틀 만들게요. 요 반자 틀은 뼈대인데요. 뼈대잖아요. 면이 아니잖아요. 뼈대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요. 요렇게 요 뼈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뼈대가 요쪽 지금 그리신 거예요, 여러분. 요쪽 그리신 거예요, 지금. 요 두께가 45mm였어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단면상에 이렇게 일정하게 잘려 있는 부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요 뼈대니까. 요게 보통 얼마냐면 450이에요. 450.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450. 450.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가 450 간격으로 이렇게 잘려 있어요. 요 간격은 곱하기 3이나 곱하기 2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0이나 900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어쨌든 여기는 모두 450, 450, 450으로 규격으로 맞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부재를 좀 만들 거예요. 요 보통 반자틀 뼈대는 450 간격이에요. 보통.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니까 골뱅이를 붙일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레이어를. 레이어 맞춰주세요. 레이어가 중요해요. 여기서 레이어를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쪽에다가 REC 엔터 찍고 보내신 다음에 45 미안해요. 45,45 그 다음에 얘는 부재잖아요. 부재라는 건 뼈대지만 어느 정도 건축 부재, 건축의 자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재니까 사선을 그어줘요. 요렇게 목재인데 부재를 사선 표시합니다. 요렇게 사선을 표시하시고, 됐어요? 요렇게 사선 표시하시고, 얘는 표시잖아요. 얘 표시잖아요, 여러분. 얘 표시니까, 얘가 그냥 표시일 뿐이니까, 얘를 요렇게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해치 0.05 정도로 주세요. 해치 0.05 정도로 주세요. 얘는 표시만 있으면 되잖아요. 됐죠? 됐어요. 이제 여기다 갖다 붙여요. 여기 요렇게 잡아주시고 무브 한 다음에 무브 M 이렇게 무브 하신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요렇게 갖다 붙입니다. 됐죠? 요거 한 거예요, 여러분. 천장 뼈대. 자, 요렇게 뼈대 해주시고, 자, 얘가 450 간격이잖아요. 자, 그래서 AR 엔터 여기 패스 있죠? 패스 경로. 요 경로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하얀색 선을 찍으면 경로 따라 가겠죠? 요 간격이 얼마예요? 450이니까 여기 비트윈이 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450이라고 바꿔주세요. 요러면 요렇게 450 간격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끝부분은 무조건 시작과 끝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시작에서 끝은 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폭파시켜 주시고 폭파 X, 그 다음에 얘가 450 간격이 아니라고 해도 끝에 붙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을 잡고 이쪽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요거예요. 요거 450 간격 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방도 있잖아요. 여기 거실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거실도 반자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옆에 카피해 주시고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요. 얘도 어레이 할게요. AR 패스 여기 위에 있는 하얀색 선을 찍어 주시면 얘가 450 간격으로 따라가겠죠. 그런데 얘는 절단선이잖아요. 절단선. 이 절단면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폭파해 주시고 폭파 X
얘는 그냥 끝에 붙이지 마시고 그냥 지워주세요. 얘는 지금 계속 가잖아요. 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끝부분은 그냥 지워주시면 되세요. 요게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반자 틀. 여러분들이 지금 반자 틀을 그리신 겁니다. 자, 이쪽 볼게요. 아까 여기도 이거 하기 전에 요거 여기도 처마 반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부재가 시작과 끝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짧더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요거 하나 붙여주시고 카피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을 잡아요. 여기 아래쪽을 잡으시고 이쪽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붙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잡아주시고 카피 하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 잡고 이쪽에 갖다 붙여주세요. 요렇게 붙여주시면 얘가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처마 반자 그리신 거예요. 요렇게 지웠나봐요. 제가 처마 반자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처마 반자까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는 이쪽에 와서 몰딩 그려야 돼요. 몰딩이요, 여러분. 몰딩. 그래서 이 몰딩은 두께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제가 45 하면 너무 두껍잖아요. 45 이 크라운 몰딩이라고 이렇게 45인데 이렇게 이렇게 몰딩의 모양이 있는 거를 크라운 몰딩이라고 해요. 크라운 몰딩. 이 크라운 몰딩, 갈매기 몰딩이라고도 합니다.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얇은 요런 쫄대 몰딩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0mm만 줄 거예요. 요거 사이즈 좀 다르게 할게요. 10mm만 줄 거예요. 자, 그래서 10,45. 그래서 REC. 자, 10,45. 그래서 이렇게 얇게 몰딩 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얇게 띠처럼. 자, 무몰딩. 나중에 내가 무몰딩 시공하고 싶다 그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브 하신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잡고 요렇게 붙이면 요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단면 부분이에요. 지금 단면이 얘는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얘는 단면에서 보이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지금 여기 단면상에 잘려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시작과 끝에만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만 있겠죠? 그래서 얘를 카피하시고 요 아래쪽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시작과 끝에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시작과 끝에만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는 당연히 마감선 앞쪽으로 붙겠죠. 이쪽도 이쪽 거실이거든요. 이 거실도 몰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카피하시고 요쪽에 끝에 찍어서 요쪽에 가서 찍어주세요. 그럼 요렇게 보시면, 근데 지금 이쪽은 끝이 안 났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필요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그린 거예요. 반자 돌림. 저희는 사이즈를 10에 45 이렇게 해가지고 몰딩을 좀 붙였어요. X축이 앞이니까 10, Y축이 45니까 얘가 수직으로 긴 사각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게 천장 몰딩 반자 돌림이에요. 오케이, 반자 돌림이에요. 좋습니다. 요렇게 가까이 가셔서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구조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요거 할 거예요. 반자 틀을 받치고 어디까지? 지붕면까지 받치는 수직재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요게 달대예요. 달대. 요거 그릴게요. 달대는 보통 반자 틀의 2배만큼 간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450이니까 900 간격당 하나씩 붙일 거예요. 900 간격당 하나씩.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달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달대는 이쪽에서 시작할 거고, 색깔은 우선 그냥 바꾸지 않을게요. 외형선 노란색 그대로 유지하고, 이쪽에 한 칸당, 두 칸당 하나씩이니까, 여기 지금 왼쪽에서 한 칸 건너뛰어서 이쪽에서 할게요. 선을 하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요. 자, 이쪽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 힘을 받아야 되니까 안으로 겹쳐져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거주시고, 이렇게 거주세요. 이렇게 거주시고, 얘 간격은 45예요. 그래서 옵셋 45 이렇게 45 해주시고, 45 해줬죠. 선 거주시고 45 거주시고, 얘를 이렇게 인면선으로 바꿔주세요. 인면선으로 바꿔주시고, 얘를 이렇게 카피하세요. 카피. 우선 카피하세요. 카피하시고, 자, 갑니다, 여러분. 됐어요? 카피했어요? 했어요? 네. 카피하시고, 여기 아래쪽 있죠? 요쪽 잡고 두 칸당 하나씩 넣어주세요. 두 칸당 하나씩. 한 칸씩 건너 떠서 900씩. 여기도 900씩. 두 칸당 하나씩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요, 거실도요, 벽에 붙여서 하지 마시고, 벽에서 한 칸 건너 뛰시고 출발해요. 여기도 두 칸당 하나씩. 두 칸당 하나씩. 900 간격으로 배치해 주시고, 엔터. 요렇게 선을 이렇게 900당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준선 잡고 EX 연장해 주세요. 요렇게 지나가시면 되세요. 잡고 연장하세요. 요렇게 잡고 연장하세요. 여기까지 잡고 EX.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잡고 EX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지나가면 연장돼요. 이렇게 잡고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잡고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900당 하나씩 배치해 주시고, 얘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겹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트림으로 얘를 뚫어주세요. 여기를 뚫어주세요. 요렇게 사이사이를 뚫어주세요. 여기도 사이사이를 뚫어주세요. 여기도 사이사이를 뚫어주세요. 여기도 사이사이를 뚫어주세요. 여기도 사이사이를 뚫어주세요. 요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달대예요. 수직재. 그래서 얘는 900 간격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900 간격. 그러니까 2배만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최소 450이에요. 450보다 좁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점검구라고. 요렇게 점검구라고, 혹시 이제 실내 가시면 실내 위에 요렇게 점검구라고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얘가 기본 상업에서는 최소 450이에요. 그러니까 450이기 때문에 최소 450 간격으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정도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달대 바지, 그러니까 이 전체 요 틀 있죠? 얘 전체 틀을 이제 지붕면에서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렇게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달대 바지라고 합니다. 요 달대
바지라고 합니다. 요 달대 바지는 그대로 똑같이 써요. 45, 45 씁니다. 그리고 간격은 얼마겠어요? 이 달대를 받쳐야 되니까 900 간격이겠죠? 그죠 여러분? 골뱅이가 일정한 간격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쓸 거예요. 얘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 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해 주세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 주시고, 네. 자, 이쪽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무브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경사가 져도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갖다 붙이시고,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붙여야 하냐? 이 달대를 이 지붕면에다가 고정해야 되니까 앵커 볼트가 있어야 돼요. 앵커 볼트. 요 앵커 볼트가 이렇게 꺽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쓸 거예요. 이렇게 고정이 돼서 이렇게 박혀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고리 형태로 쓸 거예요. 고리 형태로 쓸 거예요. 갈게요. 자, 노란색이에요. 얘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노란색이고, 여기서 갈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에서 갈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서 출발해요. 요 가운데에서 100mm 해주시고,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고정할 거예요. 왼쪽으로 50 이렇게 해서 고정할 거예요. 요게 앵커 볼트예요. 앙카라고도 합니다. 앙카. 여기 청계천 걸어가다 보면 철물점에 앙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던데, 그죠? 그런 거 파는 거예요. 얘 비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옆에도 고정해야죠. 옆에도 이렇게 고정해야죠. 옆에도 고정해야 되니까 50 이렇게 거주시면 요게 달대 바지 앤 앵커 볼트예요. 이런 거를 표현해 봤어요. 천장에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니까.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야 돼요. 자, 얘를 복사해야 돼요. 그런데 잡기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옮기기 전에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그룹 명령어는 뭐예요? G, 엔터. 그래서 그룹으로 잠깐 묶었더니 한 방에 잡혀요. 그 다음에 카피 하신 다음에 어디를 잡냐? 여기요. 보셨어요? 여기 잡고, 여기 딱 붙어있는 부분 잡고 이제 카피해요. 이렇게 찍어요. 여기 찍어요. 여기도 찍어요. 여기도 찍어요. 니어리스트가 켜져 있어서 잘 잡힐 텐데, 니어리스트를 켜서 잘 잡힐 텐데 아무데나 붙을 수 있으니까 스냅을 잘 잡아줘요. 여기 교차점 있는 부분, 끝점 있는 부분 잘 잡아줘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반대편으로 갔을 때 하나가 문제예요. 여기다 붙여요. 그대로 붙여요. 오른쪽으로 했으면 오른쪽으로 다 붙여야 돼요. 왼쪽으로 했으면 왼쪽으로 다 붙여야 돼요. 방향을 통일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가신 다음에, 자, 얘를 잡고 여기서요 여기 오른쪽을 잡아서 그대로 가서 붙여요. 얘를 무브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있죠? 오른쪽을 잡고 요렇게 내리셔서 직교로 이렇게 교차점에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은 이렇게 비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경사면에 이렇게 붙여도 괜찮으니까 얘를 고정해 주세요. 물론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붙일 거예요. 여기 다 틈 막아서 깔끔하게 할 거예요. 표시만 이렇게 해줘요. 좋습니다.
자, 요런 거는 현장에서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공 기사님들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이런 거 마감 잘 해주니까 좋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요게 천장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에서 요 천장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좀 쭉 드렸고, 여기 11번째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안 했네요. 11번째 천장 구조 여기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12번째로 갈게요. 이제 12번째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런 건 이제 수업 메모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장 가져가셔도 되고, 캐드 파일 다 가져가도 되고, 나는 모든 자료를 다 줄 거야. 근데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열심히 하면 5개월 뒤에 잘하는 거고. 알겠죠? 전공했든 전공 안 했든 본인이 노력하면 잘하는 거야. 여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포트폴리오 열심히 하신 분은 잘 나올 거야. 근데 전공했든 디자인했든 뭘 했든 뺑기 부리고 안 하고 그냥 수업만 하면 그냥 적당히 나오는 거야. 나는 그걸 무수히 봤어. 결과는 노력한 사람이 잘하는 거야. 여기는. 그리고 취업은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저 취업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할 거야. 이거 만들어준 사람도 제일 빨리 취업하고 하트 주고 갔어. 박수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야. 내가 하기 나름이야. 우리 분야는 내가 하기 나름이야. 물론 무시 당하겠지. 나도 서양학과 나왔잖아요. 물론 대학원은 건축대학원을 나왔지만 서양학과 나왔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내가 제일 기분 좋았던 건 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나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 항상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변태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었어. 아무튼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난 대학원을 갔어. 가서 이제 완벽하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미술적인 부분도 공부하고 건축적인 부분도 공부하니까 좋더라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일을 한 다음에 대학원을 가. 또 대학을 가지 말고 사이버대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그 대학원을 가. 진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알겠죠? 뭐 그런 마인드로 하시지. 뭐 더 공부할게요.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은 대학 없어져. 알겠지? 검색해봐. 대학이 없어져. 왜? 내 옆에 항상 알려주는 애가 있잖아 이제. 그럼 걔를 활용해. G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전문직으로 가라 이거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또 잔소리 했네. 빨리 빠져나가서 좀 만듭시다. 자, 이제 계고부 하겠습니다. 계고부는 창과 문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지금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평면도를 보시면 지금 일부러 연습하려고 했는데 이쪽에는 이중창이 있고요. 이중창.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중창. 그리고 여기는 방문이 있어요. 요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샤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일반 샤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도면에서요.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 보세요. 지금 LG G인 거랑 LX 거랑 뭐 하나랑 뭐 각종 이제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샤시가 똑같아요. 대부분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샤시는 보통 100mm로 그냥 그려요. 도면에서. 보통 그냥 도면을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이렇게 미석이 창의 기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부 스펙은 지난번 우리 창호도 그렸죠? 창호도 그려봤잖아요. 우리 이렇게 자동문 창호도 그려봤잖아요. 창호도로 그려주는 거예요. 세부 스펙은. 그 다음에 목재창 있죠? 목재. 나무로 만든 목재창. 목재창은 120으로 보통 그려요. 보통 그려요, 그냥. 목재창은 120이고 일반 샤시는 100mm 정도로 그려요. 자, 그래서 두 개 있으니까 200 두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은 지금 연습이에요. 안쪽은 목재창이고 요 바깥쪽은 일반 샤시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 두께가 얼마예요? 220이 되겠죠?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220이 되겠죠? 약간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이즈가 좀 틀려가지고 좀 수정 좀 하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하나 할 건데 쉬워요. 그냥 명령어 보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정리 싹 할 거니까 측정이라는 명령어를 좀 한번 해볼게요. 측정이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사이즈들을 재야 되잖아요. 요 측정이라는 명령어고 그냥 디스트예요. 디스턴스가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디스턴스가. 그래서 디스트예요. 디스트. 그래서 명령어가 뭘까요? DI예요. DI가 측정이에요. DI.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자주 써볼게요. 우리가 물론 여기 사이즈를 알고 있어요. 사이즈를 알고 있지만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노란색에서 노란색까지를 재보고 싶어요. 그죠? 치수를 매번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재볼게요. 디스트라서 DI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물음표 나오죠? 물음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에서 여기 아래 노란색까지 한번 딱 갖다 대시면 얼마 나와요? 1100이 나오죠? 이렇게 갖다가 미리 보기 화면으로 뜨죠? 여기 1100을 찍으시면 이쪽 아래쪽에 조금 늘리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1100. 그냥 미리 보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줄이고. 자, 1100이에요. 창의 높이는 1100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좀 요거 어렵거든요. 10분 동안이나 할 테니까 아주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봐요. 아시겠죠? 얘가 미석이 창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미석이 창. 미석이 창은 큰 창틀이 하나 있을 거고, 미석이 창 알죠? 몰라요? 미석이 창, 슬라이딩 창인데 요런 창 아시죠? 요 미석이 창이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요 미석이 창이에요. 좋아요. 자, 우선 큰 창틀 그릴게요. 자, 갑시다. 노란색이고요. 자, 두께는 요 목재창은 120 정도 두께로 한다고 그랬어요. 목재창이에요. 요게 목재 표시예요. 목재 표시예요. 자, 그래서 갑시다. REC 엔터. 너무 얇아요. 자, 그래서 찍고요. 자, 찍고 보내신 다음에 얼마 입력하냐? 120,50 이렇게 120,50 요거 30mm 두께인데 너무 얇아요. 50으로 할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잘 보이고 구조적으로 잘 보이게 기호처럼 표시한다고 그랬죠?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깥쪽은 목재창 하면 썩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깥쪽은 일반 샤시예요. 샤시는 두께가 100이죠. 자, 그래서 100,50 REC 100,50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무브 하신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요. 여기는 목재창, 여기는 일반 창. 왜냐면은 실내가 목재창을 붙이고 바깥쪽은 일반 샤시를 붙여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 소창틀 있죠? 소창틀이 두 개예요. 그죠?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절단면을 이렇게 지금 단면으로 잘라 있잖아요. 단면을 자른 걸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면을 자른 걸. 그러면 단면상의 창이 하나 보일 거 아니에요. 단면상의 창이. 듣고 계세요? 잘린 면의 창이 하나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리지 않고 멀리 있는 창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단면도가 잘려 있는 창이 하나 보일 거고 단면 아닌 멀리 있는 창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거 그립시다. 자, 요거예요. 요거. 자, 그릴게요. 자, 여기가 100이에요. 두께는 40, 70으로 그릴 거예요. 40, 70. 그래서 REC 40, 70 40, 70 이렇게 그려요. 요게 소창틀이에요. 요 소창틀이 두 개죠. 두 개가 이렇게 슬라이딩 되니까 요 단면에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요렇게. 자,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있지 않고 오른쪽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무브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잡고 여기 가운데 붙여야 돼요. 왜냐면 얘가 창이 두 개니까. 창이 이렇게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요. 얘 지금 그리는 건 단면상의 창이에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같이 해요. 선을 적당히 3개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가운데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선을 그렸어요? 얘가 지금 요 부분 있죠? 얘가 지금 요 부분에 요 옆을 그리면 요렇게 프레임이 있을 거고 얘가 유리가 있을 거고 요 옆에 또 프레임이 잘려있는 프레임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은 요 프레임이 잘린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얘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요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유리예요. 얘가 유리예요. 유리는 노란색이고 얘는 얇게 표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05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유리고 얘는 단면 잘린 부위고 얘는 디귿자, 이렇게 디귿자에 멀리 있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요거 하고 쉴게요. 다 됐어요. 여기 보시면 멀리 있는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창 그릴게요. 멀리 있는 창은 단면에 잘린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두께만 줄 거예요. 두께가 40mm니까 옵셋 40. 이렇게 40mm가 멀리 있어요. 하나는 잘려 있고 하나는 안 잘려 있는데 멀리 있어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됐어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끝내려고. 자, EX 연장해서, 왜냐면 여기도 멀리 있는데 여기까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EX.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창이 제일 어려워요. 창 종류가 많잖아요. 한 30개 정도 되잖아요. 걔를 다 외워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얘는 진짜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잘 외우실 거예요. 자, 요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두 개 반복될 거 아니에요. 두께는 똑같아요. 자, 여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얘를 요렇게 잡아주시고,
카피, 요 소창틀이에요. 카피 하신 다음에 여기 일반 샷시 가운데 잡고 목재창 가운데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이중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단면상의 소창틀, 멀리 있는 창틀. 얘도 목재창인데 단면상의 창틀, 멀리 있는 창틀. 자, 요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요게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큰 창틀 프레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큰 창틀 프레임도 수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 그려줍시다. 자, 여기서 안쪽에서 선이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시고 직교로. 그 다음에 여기도 적당히 직교로 가요. 요게 큰 창틀 프레임이고 요 목재창 큰 창틀 프레임이에요. 근데 얘도 모두 파랑색이에요. 여기서 0.05로 바꿔주세요. 0.05. 마감선이 아니고요. 해치 0.05예요. 다 됐어요.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 자, 아까 1100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1100이라고 그랬어요. 개구부 창 높이가 1100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선 하나만 밀어야 되니까 여기 시작점 있죠? 봤어요? 여기 시작점에서 라인을 여기 시작점에서 직교 모드 F8번 키고 이렇게 직교로 1100을 가요. 1100을 가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요 큰 창틀 전체 프레임을 파랑색 0.05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반대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4개만 잡아줘요. 왜냐면 반대편으로 이어야 되니까. 됐어요? 요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요 전체 1100 선 있죠? 요걸 정확하게 밀어해 주세요. 요렇게 가운데로 딱 삼각형에서 수평을 그시면 수직으로 밀어가 되겠죠? 엔터. 요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터치하신 다음에 얘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대상대까지 연장해야 되니까 얘를 왼쪽에서 터치해서 얘 밑에 있는 녀석만 잡아줘요. 밑에 있는 녀석만 잡아주시고 연장 명령어 뭐예요? EX 하신 다음에 여러 번 지나가시면 되세요. 안 되면 여러 번 그냥 같은 방향 여러 번 지나가시면 연장돼요. 종료 엔터. 요게 이중창이에요. 단면상의 이중창.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좀 쉴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중창, 단면상의 이중창을 만들어 주셨고 얘는 목재거든요. 목재는 이렇게 구조재 아니면은 이렇게 안시 31번 우리 아시죠? 빗살무늬 사선 안시 31번 아시죠? 그래서 안시 31번으로 할 거예요. 같이 넣어요. H 엔터. 여기 패턴에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안시 31번이 있어요. 요 안시 31번 선택해 주시고 스케일이 5예요. 5. 스케일 5 주시고 여기 안쪽에 목재창이니까 목재창 표시해 주세요. 요렇게. 여기 아래도 목재창 표시를 요렇게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이요. 색깔이 홈 버튼 누르시고 0.05 주시면 되세요. 0.05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얘를 이동할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이동하면 움직이기 힘들죠.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움직일 때 얘를 잡고 그룹으로 묶어요. G. 그룹으로 묶으신 다음에 자,
여기 아래를 잡으세요. 아래를 잡으시고 아래쪽을 잡으시고 아래쪽을 잡으시고 이쪽에다 붙여 놓으세요. 여기다가 붙여 놓으세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까이 가신 다음에 여기 마감선이 안쪽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러분? 마감선이 안쪽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마감선을 이렇게 줄여주시든 지우개로 지워주시든 여기 안쪽에 창 안쪽에 있는 마감선만 지워주시면 되세요. 요게 단면상의 이중창이에요.